네, 안녕하세요. AWS 파티락 활용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이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프로토타입 서비스는 담소, 당신의 삶을 담아드립니다 라는 서비스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커피를 마시러 작은 카페에 갔는데요. 그곳에 있던 70대가 넘은 할아버지 두 분께서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그 내용을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할아버지 한 분께서 나는 이제 말할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드신 주역들이실 텐데 이렇게도 외롭고 고립되어 살고 계시구나, 힘드시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의 개발이 단순히 업무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외로움과 고독 같은 이런 인간의 감정도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소 서비스를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모든 삶에는 가치가 있고 기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좀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추억을 회상하고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담소의 핵심 기능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추억 회상 인터뷰입니다. AI와의 이제 편안한 대화를 통해서 생애 기억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생 자서전을 집필을 하게 되고, 인생 자서전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과거에 조금 잊혀졌던 기억들이나 추억들을 좀 떠올리실 수 있도록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식들과 이 내용을 좀 공유해 볼 수 있도록 짧은 편지 형태도 출력이 되게끔 기획을 해봤는데요.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던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거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사용자 인풋 필드 내용인데요. 서비스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정보 수집 목적이 아닌 조금 어르신들이 회상의 시작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몇 년생이십니까? 대신에 어느 계절에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묻는 식이죠.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름은 누구 엄마 아빠가 아닌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김철수. 학창 시절에는 철이라고 불렸어. 어르신은 무슨 띠, 어느 계절에 태어나셨나요? 1952년 용띠. 추운 전쟁 직후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눈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예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 내 고향이 떠올라.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고 싶어. 그리고 일부러 질문에 문화적인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켜봤어요. 아무래도 인생 자서전을 만들거나 사진을 생성을 할 때 어떤 맥락을 조금 더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보고 눈물 쏙 뺐었지. 그리고 마을에서 가끔 라디오로 듣는 이미자의 노래가 참 좋았어. 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다음은 이제 대화 필드인데요. 이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챗봇이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창밖 날씨는 좀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가을이 끝났나 봐. 단풍도 다 지고 휑하네 그려. 색깔이 사라졌어. 이렇게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챗봇이 기존의 유저 인풋 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문을 조금 하네요. 해남 땅끝마을 고향바다도 이맘때쯤이면 쌀쌀해지고 파도가 높아졌을 것 같은데 어르신 어릴 적 가을 바다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바다가 다 거기서 거기지. 좀 다른 게 있다면 계절별로 하늘색과 구름이 좀 달라. 바다는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지. 가을이 넘어가면 바람이 매서워. 어릴 때는 그 바람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 이렇게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어르신을 따뜻하게 해준 게 이미자 선생님 노래였다고 하셨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진짜 조금 질문이 저도 빠져들게 되는데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가사도 이해를 못했어. 하지만 노래나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귀하다 보니 라디오 있는 집에 놀러 가는 게 왜 이렇게 설렜는지 몰라.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영화는 어디서 보셨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셨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네요.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돼서. 하지만 언젠가 한번 꼭 영화관에서 다시 보고 싶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I 아웃풋 필드의 내용은 이게 아무래도 설명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대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5번의 대화가 오고 가면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프롬프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5번째 대화의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멘트를 써줬네요. 어르신 전쟁 직후 추운 겨울에 태어나 해남 바람 속에서 자라시며 라디오 음악과 영화로 위로받으셨던 귀한 이야기들 정말 감사합니다. 디테일하네요.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멋진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입력창에 작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성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아웃풋 대화 프롬프트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자서전을 만들기 시작하네요. 자서전이 작성되는 동안에 프롬프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어 롤을 좀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력 정보들을 받아오게끔 했고 그리고 대화 규칙을 총 5턴으로 나눠서 이렇게 입력을 해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놨고 태도 및 형식이나 예시들을 좀 드러놨습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은 클로드 4.5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템퍼러처나 타피 같은 이런 상세 튠도 조금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 메시지 첫 질문도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서전을 완성해 줬네요. 그래서 자서전도 프롬프트를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한 최고의 수정 수필가 이런 롤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풋 데이터랑 오퍼레이션 룰을 줬고 글쓰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문체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메타포나 에세이 형태의 문체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글의 구조도 이렇게 조금 넣어놨고요. 마찬가지로 클로드 4.5 모델을 썼고 템퍼러처는 제가 대화를 해보며 조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땅끝에서 불어오던 바람이라는 제목이네요. 서두, 뿌리를 찾아서 철수라는 이름 대신 철이로 불렸었던 소년이 있었다. 1952년 전쟁의 포성이 채 가시지 않은 겨울 해남 땅끝마을에서 태어났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하늘색과 구름, 그리고 가을이 넘어가며 매서워지던 바람. 어린 철이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다고 나오네요. 동시에 세상과 맞닿은 유일한 통로기도 했다. 그래서 문화적 맥락이 담긴 어떤 본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맺은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예시 설명 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수를 100자 미만으로 제한을 했어요.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이렇게 좀 짧은 자서전이 완성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좀 어르신들이 생성형 이미지를 통해서 그때 그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하도록 해놨는데요. 이것도 프롬프트를 한번 보시면 메인 프롬프트는 약간 빈티지 아날로그 사진처럼 해달라. 그리고 주요 지침들을 이렇게 아래와 같이 넣어놨고요. 이런 사진이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뭔가 너무 조금 사실적이지 않거나 남의 느낌이 안 나면 한번 리트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변경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 생성형 이미지를 통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희미해진 기억들이나 어떤 추억들을 조금이나마 좀 되살리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자식들한테 짧은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아웃풋 필드도 만들어 봤는데요. AI와 함께 삶을 이렇게 회상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소중한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소중한 가족들이나 친구분들과 내용을 공유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작성해주는 필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얘야, 오늘 담소라는 데 갔다 왔다. 갔다 왔다고 표현을 하네요. AI가 아빠 옛날 이야기도 듣고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더구나. 신기하더라.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해보네. 글 쓰면서 생각났다. 너 키우느라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바쁘다고만 했는데 미안하다. 아래 글이랑 그림 한번 읽어보렴. 너희 키우느라 고생도 했지만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번 AWS 파티락 공모전을 통해서 복잡한 코딩 없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재밌게 구체화시켜보는 과정이 참 재밌었고요. 담소는 단순한 기록 앱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지난 삶에 대한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과 조금 대화하시고 연락하실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팀원들이랑 코코넛 개발이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AWS 파티락을 통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고 실제 서비스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이디에이션 툴로 많이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 담소 서비스도 얼른 고도화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이상 발표자 이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